여러분이 로보택시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들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특히 테슬라 움직임 같은 최신 동향에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가지고 로보택시의 현재, 또 미래는 어떨지 중요한 내용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보택시. 이게 단순히 운전자 없는 택시, 뭐 그런 걸 넘어서 우리 이동 방식, 더 나아가서 도시 풍경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큰 기술이죠. 주신 자료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영향까지 여러 각도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왜 지금 로보택시가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보죠. 네, 좋습니다. 우선 로보택시,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확실히 할까요? 자료에 보니까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택시, 보통 SA 기준으로 레벨 4나 5 정도 기술이 들어간 차량,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레벨 4는 이제 특정 조건 하에서, 레벨 5는 거의 모든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부르면 차가 알아서 오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운행 끝나면 스스로 주차하거나 충전까지 하고요. 아무래도 기존 교통 시스템이 좀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인건비 부담도 크잖아요. 또 개인차 소유하는 불편함도 줄이고 싶고 이런 요구랑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렇군요. 이런 로보택시를 실제로 만들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요? 자료들을 보니까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같은 거요? 그건 기본이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같은 센서 기술들, 아주 정밀한 시도, AI, 또 V2X 통신이라고 하죠. 차량이랑 사물 간 통신, 거기에 원격 제어, 사이버 보안까지. 와, 정말 다양하네요. 자료에 재미있는 비교가 있더라고요. 테슬라는 주로 카메라, 좀 비용 효율적인, 반면에 웨이모 같은 것은 라이다를 핵심으로 쓰고요. 가격은 좀 나가지만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각 회사 전력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원격 오퍼레이터 도입 계획이라던가 또 사이버 보안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최신 동향인데요. 테슬라 소식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가 바로 다음 달 12일에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존 모델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운전대랑 페달이 없는 전용 차량, 사이버캡이라는 걸 도입한다네요. 사이버트럭처럼 좀 각진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의 윙도어, 2인승 디자인이라니.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미래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테슬라 모델의 특징적인 부분이 그 사업 모델 자체에 있어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도 나오는데 단순히 테슬라가 차량을 운영하는 걸 넘어서 개인 소유주들이 자기 차를 이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구조, 이런 걸 구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유 플랫폼 같은 건데요. 이게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를 그냥 이동 서비스가 아니라 미래 핵심 사업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아, 그런 모델이군요. 개인 차량 공유 모델이라 되게 혁신적이긴 한데, 근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보험 문제라던가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지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실제 상용화에 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로보택시가 좋아 보이는 면도 많지만 그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역시 안전성이죠. 악천후라던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신뢰성 문제. 사실 테슬라 FSD도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초기 비용. 이게 만만치가 않죠. 예전에 GM 크루즈 로보택시 가격이 2억 원이 훌쩍 넘었던 자료도 있었으니까요. 비용 문제 말고 또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법규 문제요. 제도 정비, 사고 시 책임 소재, 이거 정말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의 수용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고 탈 수 있느냐? 심리적 장벽 같은 거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존 운송업 종사자분들, 택시기사님들이나 버스 기사님들 일자리 문제도 우리가 꼭 같이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죠. 마지막으로 통신 인프라. 이게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통신 연결 문제 때문에 로보택시 여러 대가 그냥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교통 막히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네. 오늘 로보택시 관련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와, 정말 큰 변화가 코앞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특히 테슬라의 오스틴 서비스 시장, 이게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로보택시가 가져올 편리함이나 효율성, 이건 분명 기대되는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안전, 비용, 법규, 일자리, 또 사회적인 수용성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 속도랑 사회적 합의, 제도 마련, 이게 발맞춰가는 게 핵심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로봇택시가 우리 일상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면 내가 사는 도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하고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